끝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착착 다가오고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는 사전 점검을 나온 북한 측 인사의 분주한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노이로 바로 올 것이냐 아니면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올 거냐. 27, 28일이 정상회담인데 그 전에 먼저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에 도착해서 여러 군데 경제 시찰은 아니죠. 좀 방문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동선이 관심을 모으는데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점에서 거기를 좀 가려고 하는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빅딜이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빅딜은 정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제재 해제가 성사가 되는 건데 스몰 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 핵은 인정하고 다만 미국으로 쏠 수 있는 ICBM만 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약간 풀어주는 거, 이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로서는 아니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ope 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We have also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happened between him or his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They have really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paid to them, and we won't let that happen. 전문가인 김종욱 교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망부터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비핵화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 디테일의 함정 때문에 전진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쯤? 네, 그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에 다양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서로 북미 간의 소위 그 합의의 미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뭐냐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제재 완화 문제를 더 걸고 넘어갈 게 아니냐. 또 북한은 뭐라 그러냐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거 언제든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디테일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쌍방 간의 플러스 알파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이번 그 북미 협상에서 플러스 알파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저 그거 넘어가는 하나의 방향이 뭐냐면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바구니들과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정도만 하면 상당히 큰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베트남에서 한다는 거죠. 미국과 전쟁을 한 베트남, 또 미국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해서 경제를 회복한 베트남,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중국이라고는 버팀목이 있는 상황인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 스스로도 세계에 나와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김정은 스스로도 제가 최근에 보면 그 삼성도 간다는 얘기가 확인 안 됐지만 있지만 그다음에 삼주연군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에서 관광 산업을 내부에서 많이 현지도를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북한이 이미 경제 발전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소위 베트남에서의 합의가 적어도 북한이 정한 길과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무조건 깨긴 어려울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디테일의 함정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만망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간보고 이럴 처지가 아닌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소리 쳐놨는데 이번에도 뭐 없이 나오면은 체면 많이 구길 것 같은데 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3월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입장일 것이고 김정은도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 내고 내가 하나 내고의 순서 이어달리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는 행보로서는 상당한 내부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또 한편으로는 같이 가야 될 것이 미중 관계입니다. 지금 미중 관계에서의 어떤 무역
조정도 이견을 좁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레버리지를 좀 넓혀주는 그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출발이 벌써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 교수랑 비슷하게 생각할 때 스몰 딜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빅딜 가능성이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예. 종전 평화 협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순서 정하기가 마지막 최종 담판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예. 봅니다. 아주 영어 어려운 거 쓰셨는데 미들 딜 시퀀스 만약에 최명진 의원이 있었으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을 텐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그 스페링 열심히 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빅딜이 아니고 스몰 딜 될까 봐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예. 배드딜 될 거예요. 배드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예컨대 장거리 미사일 폐기 정도,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핵 동결 정도, 그렇게 하고, 뭐, 우리 쪽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전선언 내지는 등등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보기에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 글쎄 오늘도 어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자꾸 그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또 숨겨 있는 것들이 그것도 벌써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기어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한 2번 써먹었던 영변 발전소 뭐 포파쇼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미국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야 우리 더 시간이 다 됐어요. 전쟁 없다. 예. 이 정도? 오늘 다른 분 말씀 못 들었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